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MBC 등 강원 지역 5개 언론사의 공동 여론조사 보도. 오늘은 원주시장과 원주갑 보궐선거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장 선거에서는 구자열과 원강수 두 후보가 똑같은 지지율을 얻으며 말 그대로 초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장 후보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37.4%,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 37.4%로 똑같은 지지율을 보이며 대세 후보 없는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여론조사에서 3.3%포인트였던 두 후보 간 격차는 2주 만에 0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7.2%를 얻었던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이강우 후보가 사퇴했지만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령별로는 구자열 후보는 40대 이하에서 원강수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18세에서 29세까지는 투표할 후보가 없다와 모름과 무응답이 50.6%로 과반을 넘어 젊은 부동층을 어느 후보가 흡수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현재 원주시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31.3%가 여주 원주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꼽았고 도농, 신구, 도심 균형 발전 24.6%, 혁신 기업도시 활성화 22%, 의료 바이오 산업 중점 육성 11.2% 순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원주 시민의 기대감은 58.2%가 잘할 것이다. 33.9%가 잘 못할 것이라고 답했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0.8%, 더불어민주당 33.3%, 지지정당 없다 17.8%, 정의당 6.2%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태백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가 과반을 넘는 지지를 얻으며 현직인 류태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선군수 선거전은 2명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백 시민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태호 후보 29.6%,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 54.8%, 기호 4번 무소속 김용희 후보 1%로 이상호 후보가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유태호 후보가 47.5%로 이상호 후보를 1.4%포인트 앞섰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이 후보의 지지도가 더 높았습니다. 태백시의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엔 폐광 지역 대체산업 육성 방안 45.1%, 제천 삼척 고속도로 착공 24.8%, 장성광업소 폐광 대책 14.1% 순으로 답했습니다. 정선군수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후보 43.2%, 기호 2번 국민의힘 홍천식 후보 45.2%였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부터 40대까지는 최승준 후보가 앞선 반면 50대 이상부터는 홍천식 후보의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은 홍천식 후보가 46.6%, 여성은 최승준 후보가 45.3%로 각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선군의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엔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 완전 폐지 25.5%, 강원랜드 매출 총량제 규제 완화 19.2%, 도암댐 수질 개선 및 피해 보상 18.9% 순으로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삼선 시장과 청와대 대변인의 대결로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손꼽히는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차이가 더 좁혀지면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할지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후보 37%,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 36.8%로 오차 범위 안 초접전입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원창묵 38.3%, 박정하 39.3%로 비슷했습니다. 지난 9일 발표된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오차범위지만 두 후보의 지지도 격차가 6%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확실히 좁혀졌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지도가 하락했는데 박 후보의 낙폭이 8.4%포인트로 원 후보의 낙폭 2.2%포인트보다 컸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만큼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늘었습니다. 원창묵 후보는 40대와 사무기술직, 서비스 판매 영업직에서, 박정하 후보는 60세 이상과 경영관리 전문직, 주부에게 각각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과 공약이라는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인물과 능력 25%, 소속 정당 15.4% 순이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여주원주철도 조기 완공과 수도권 광역전철 연장이 41.3%로 가장 높았고 침체된 구도심 재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 33% 순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1%로 나타났고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선거 초반보다 늘어난 점이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강원 지역 5개 언론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7일간 실시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 이번에는 화천군수 후보와 인제군수 후보의 지지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화천군수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최문순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고 인제군수 선거에서는 최상기, 이순선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군수 후보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 25.2%, 국민의힘 최문순 후보 59.1%입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33.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최문순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에 따라 후보 지지도를 살펴보면 30대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도가 비슷했지만 나머지 연령에서는 최문순 후보가 김세훈 후보를 모두 앞섰습니다. 화천 군민들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4.2%, 국민의힘이 50.7%로 군수 후보 지지도와 엇비슷했습니다. 화천 군민들이 꼽은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는 축제와 연계된 경제 활성화가 32.5%로 가장 높았고 화천읍 행정복지타운 도시 재생과 군납 경쟁 입찰 철회, 27사단 해체 대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수 후보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상기 후보 38.1%, 국민의힘 이순선 후보 46.1%, 무소속 한상철 후보 1.6%입니다. 이순선 후보와 최상기 후보의 격차는 8%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응답자들의 직업에 따라 후보 지지도를 살펴보면 최상기 후보는 서비스, 판매, 영업직 등에서 지지도가 높은 반면 이순선 후보는 자영업 등에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인제 군민들은 지역의 시급한 현안으로 31.4%가 동서고속화철도 백담역 등 역세권 개발을 가장 많이 꼽았고 상남기린 국도 31호선 조기 개통과 레포츠 관광 활성화, 44번 국도변 활성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를 포함한 도내 5개의 언론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르는 번호로 선거운동정보 문자들 많이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선거운동에 쓰이는 유권자 전화번호 목록을 어떻게, 어디서 수집했는지 혹은 내 번호가 유출된 건 아닐지 걱정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밤낮 없이 울리는 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6일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홍보 문자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화가 나는 건 만난 적도 없는 후보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그쪽으로 이제 제가 관련이 된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여러 업체에서 전화가 오니까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선거 문자 발송을 대행하는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유권자 정보와 주소록은 모두 개별 선거사무소에서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연락처 리스트를 저희 사이트에 업로드하시거나 주소로 그룹으로 생성을 하시거나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셔서 직접 발송하시는 거거든요. 이번엔 저에게 문자를 보낸 선거 후보자 캠프에 직접 전화해 번호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후보자들의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 전화번호가 수집됐거나 다른 번호를 저장하다가 우연히 오기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번호를 주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오타가 나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려워요.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지 모르는 불특정 제3자로부터 번호를 수집했거나 다른 사람으로 알고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답변하면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선 끝나면 같은 당 예비후보들끼리 이 지지전환하면서 전화번호 DB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지만 유권자가 개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불법 정보 수집을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 단속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선거운동의 방법을 어차피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고 하면 관련해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에 마련하는 게.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후보자의 지지 호소 문자와 전화가 이어질수록 유권자들은 내 개인정보가 또 다른 곳에서 악용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6일 지방선거 6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7시 30분까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인 25일까지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강원도 내 영세 자영업자가 월 평균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보다 커 숙박 요식업의 비중이 높은 강원도에서 자영업자 9만 3천여 명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광 관련 서비스업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40% 이상이 폭증했습니다.
반면 비대면 청정 지역 여행이 트렌드로 떠오르며 통신 판매업자와 펜션 게스트하우스 사업체 증가율은 36.1%포인트, 17.5%포인트씩 각각 늘어났습니다. 봄 가뭄에 연일 초여름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영동 지역 저수율이 떨어져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강릉 지역 식수원이자 농업용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43.7%로 전년 100%, 평년 80.4%에서 절반 이상 떨어졌고 고성 원암 저수지의 저수율도 전년 99.4%에서 44.7%로 급감했습니다. 속초 신흥 저수지의 저수율은 전년 82%에서 55%로 삼척 미로 저수지는 전년 99.8%에서 62.9%로 떨어졌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3곳을 지도 점검해 1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대기오염도 자가 측정을 하지 않은 한 곳을 고발했고 배출 방지 시설을 훼손한 채 방치한 3곳에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설 개선 명령을 그리고 변경 신고 미이행 7곳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탄소 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과대 포장 선물 안 받고 안 사기 실천 릴레이에 참여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지난 3월 ESG 경영 전략을 선포하고 친환경 경영체제 구축과 문화적 도시재생 등을 통한 강원도의 탄소 중립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은 강원도 문화예술의 친환경적 관점 도입과 실천이 동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립 청소년 도서관이 청소년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음악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도서관은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 1시에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내 청소년 동아리를 중심으로 밴드,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군 소음 보상법 시행에 따라 강릉 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44,468명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110억 6,300만 원입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1인당 월별로 소음 대책 지역 1종 구역은 6만 원, 2종은 4만 5천 원, 3종 구역은 3만 원이며 강릉시는 7월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8월에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원주 간현 관광지와 치악산 둘레길, 뮤지엄산이 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2년 안심 관광지에 포함됐습니다. 원주 간현 관광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안심 관광지로 선정됐고 치악산 둘레길과 뮤지엄산이 올해 신규 선정됐습니다. 안심 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위생 안전 관리를 평가해 우수 관광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라대학교가 통일부가 주관하는 강원 통일교육센터로 선정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한라대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의 지역센터 지정 공모에서 재선정됐고 통일교육위원 30여 명이 앞으로 2년 동안 지역의 통일교육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 주민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출범식에 이어 한반도 정세 진단과 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 발표와 토론 등 통일교육위원 워크숍도 열렸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올해 첫 환자가 동해 지역에서 발생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6일 사망한 가운데 동해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진드기 기피제를 무료로 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치사율이 10에서 30%로 높지만 별도의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홍천군이 다음 달 10일까지 소상공인 활력 지원금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3월 3일 기준 홍천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난 17일 접수를 마친 1차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미신청자가 대상입니다.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홍천군청 일자리경제과나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